네, 지난 주말 남북이 또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백이찬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고문 그리고 황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황지연 기자에게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네. 지금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죠. 지금 이제 필리핀 대사인데 네. 지금 어제 판문점 북측의 통일각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무부가 네. 이 북측이 현재 우리 측이 북측으로 넘어가서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서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됐을 텐데 지금 지금 이제 뭐 북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관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관료들이 싱가포르에 넘어가서 또 어떤 하는 일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는 30명 정도의 관료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넘어가서 이 실무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북측이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판문점에서 성김 전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두 명 다 과거 육자회담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아마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싱가포르에 있는 실무 협의는 조금 더 실무적인 쪽, 그러니까 네네. 경호나 의전 이쪽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전해드린 대로 말씀해드린 대로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실무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판문점에서 통일각에서 이야기 나올 것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네, 핵심은 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되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요구와 네.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네. 이것이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 논의 과정에서 이 시간의 문제 그리고 그 단계의 문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시간의 문제 그리고 단계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자고 남쪽에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제안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5월 25일 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 긴박한 상황이었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강력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전체가 회의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취소를 하는 서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다급해졌어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에 들면서 북한의 국가 전략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전략적 노선의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 결과가 지난 4월 20일에 있었던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을 완료시키고 이제 새롭게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풍계리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리고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를 시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필수적인 요건이죠. 이것이 취소되면은 앞으로 하세월 동안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저는 다급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급한 마음에 먼저 회담을 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황지연 기자.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이 2차 회담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백악관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군사분 계선을 넘어갈 때 남북 고위급 인사가 넘어간다고는 남쪽에 고위급 인사가 넘어간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요? 네, 뭐 일각의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 JSA가 관할이 유엔 사령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측에서는 어떤 넘어가는 행동을 할 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서는 이 남측의 고위 관계자가 북측
판문점에 통일각으로 가서 어떤 네네. 회담을 한다라고 보고했지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네네. 보고는 안 했다라는 보도가 네네. 나왔었는데요. 네. 그 조금 전에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JSA를 관할하는 유엔 사령부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문재인 대통령임을 적시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네네.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이 보도를 좀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보도는 부인이 됐는데 만약에 그 보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의미를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네. JSA의 그 사실 실무자들이잖아요. JSA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네.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굳이 네. 대통령께서 방북을 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네. JSA의 대통령의 방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미국에게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5월 25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가 왔을 때 벌써 미국에 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그때부터 조율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전해드린 대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때도 그 명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네, 이제 들으신 것처럼 남북 정상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네.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저런 방식으로 언제든지 만나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열리는 것 네. 자체가 파격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달 만에 네. 2차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3차, 4차 정상회담이 올해 연중에도 열릴 수 있는 네네. 이런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네네. 새로운 남북관계의 그런 어떤 경지를 열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렇게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체제를 보정해준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말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기존에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졌던 합의를 보면은요. 네. 그런 데 대한 의심이 있을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2005년 9월 네. 19일 날 9.19 합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9.19 합의가 있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북한에 대해 이 BDA 문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돈을 북한의 돈을 다 묶어버리는 네네네.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 약 2년 동안에 이 9.19 합의 이행이 지치되는 네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봤을 때는 설사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네네.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 네네. 것인가. 네. 또 나아가서는 의회에서 틀 수도 있고요. 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른바 가역적인 체제 보장의 네네. 가능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의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아마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네네. 여기에 대한 네. 이 비준을 해주는 네.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네. 뿐만 아니고 미국만이 아니라 이 주변국까지도 관여되는 따라서 네네. 평화협정 같은 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그 고모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청와대도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어떤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실제로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브리핑에서 미북 간 적대 행위 금지와 네. 그리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미북 간 적대 행위 금지와
뭐 불가침 이 모두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중국을 외에 그 남북미 세 나라가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도 뭐 검토됐다. 네네. 이 또한 종전 선언이라 하면 이제 북한의 체제를 완전히 보장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체제 보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이런 방안들이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분위기라면 자, 6월 12일 다음 달 12일입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우리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도 12일을 전후해서 가서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것은 한 80% 내지 90%의 합의는 사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10% 내지 20% 정도의 그 쟁점을 가지고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앞으로 남아있는 한 2주간의 시간 동안에 그러한 80% 내지 90%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판단이 되면은 그 이후로 이어서 바로 남북미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자, 다음 달 1일 또 좋은 소식이 있죠? 네,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로 어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 통일부에서는 TF를 만들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날짜가 좀 임박했습니다만 6.15 공동선언 행사를 같이 하는 방안과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 행사 준비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산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급 회담을 한번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 TF 등을 통해서 빨리 논의할 의제들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정세를 두고 이제 롤러코스터 정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 10일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는 다시는 뭐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예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님 그리고 정치부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